보니까 맨 처음에 나온 글자가 성분 넘버 005로 되어 있는데 그게 5번째 글자에 사실은 그 앞에 4개의 글자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부숫자가 아니니까 이 맨 처음에 나온 요 글자부터 지금 맨 요 글자부터 하는데요. 이게 뿔겁자라는 글자죠. 요 글자 자형을 먼저 살피는데 이걸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이게 조금 더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죠. 근데 글자라는 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서요. 넓은 지역을 따진다고 치면은 한자 자체를 쓰고 있는 나라가 뭐 대표적인 나라가 한중이라니요. 한자 문화권. 이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을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만 이렇게 쓰고 한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쓰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강의자 있죠. 우리가 글자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민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라에서 지정한 글자가 한자가 교육용 한자예요. 교육용 한자 1800자. 그 지정하면서 그 옛날에 1972년도 문교부에서요. 그러면서 글자체를 놓고 이렇게 써야 되냐 이렇게 써야 되냐 놓고 고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준이 하나가 뭐냐면 강의자전에 있는 강의자를 따르라고 있어요. 그 강의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글자는 아니지만 쓰는 방법이 많으니까 한자는 쓰는 방법이 많으니까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 강의자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게 없는 형태로 쓰는 것이 일단은 더 낫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요 글자 자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인지 알았는데 이 글자 자형은 바로 옛날 글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뿔을 갖다가 표현한 글자예요. 그 글자 그대로 뿔. 근데 무슨 뿔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정도 해봐야 되는데 문자가 문화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문화를 담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뿔을 나타내려면 어떤 짐승의 뿔을 갖다가 표현해야 되는데 자주 볼 수 있는 짐승을 갖다가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자주 볼 수 있는 짐승이 뭐냐면 가축이에요. 가축 사실은 가축인데 우리나라는 가축을 얘기할 때 순위 오축이에요. 오행사 오축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오축에 의해서 오축이 뭐예요? 소, 개, 돼지, 양, 닭. 이거 닭 대신에 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국어사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육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더 육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더 늘려서 중국 분들은 육축으로도 언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축이 되면 이제 여기 말까지 포함된 거예요. 말까지. 자, 뭐 오축이든 육축이든 이 가운데 뿌리 있는 짐승이 소, 개는 아니잖아요. 돼지도 아니잖아요. 양. 여기서 양은 있죠. 한자로 양자는 원래 양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호민정 창제에서는 염양 이렇게 표현했어요. 염양. 그 염소가 소까지 나중에 소를 붙여서 염소 그러는데 염이에요. 염. 이 염소의 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글자가 아주 옛날에는 염소를 뜻했는데 후대로 오면서 서양에서 면양이 들어오면서 면양을 나타낸다 이걸 써버린단 말이에요. 면양을 나타낸다 쓰니까 중국 사람들은 염소였던 이걸 갖다가 오늘날 사냥이라고 부르고 사냥. 우리나라에서 염소를 사냥이라고도 해요. 일부. 그래서 염소에서 나온 젖을 사냥류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사냥. 그럼 우리나라가 염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면양을 양이라고 하고 그것과 구분해서 염소라고 하고 저 산에 사는 중국과 달리 중국은 염소를 사냥이라고 했는데 이제 산에 사는 염소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사냥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서로 달라진 게 쓰임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고문자에서 양자로 표기되면은 그 양은 염소라는 걸 알아야 돼. 염소. 이게 실질적으로는 염소예요. 염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염소예요. 염소인데 어쨌든 간에 염소라고 하든 양이라고 하든 뿌리 있는 짐승이 소 아니면 양이에요. 그러면
문자가 문화를 닫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짐승 가운데 뿔이 있는 짐승이 염소 아니면 소기 때문에 이 뿔은 염소뿔 아니면 양뿔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 소뿔 아니면은 양 곧 염소뿔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런데 뿔각자가 쓰여지는 글자인데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 가운데 양양자를 포함하고 있는 글자는 없어요. 반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뿔각자에다 칼도자에다가 소자를 쓰는데 이 글자를 보면 이게 소뿔이라는 것이었어요. 뿔은 뿔인데 소자가 달라붙었잖아요. 이제 이 글자 자체는 소뿔을 칼로 잘라내는 거에서 나온 글자인데 풀레자잖아요. 풀레자. 말이라는 게 일리 없이 만들어진 말이 없어요. 특히 속담 같은 거예요. 근데 관용구 속담 이런 데 보면 쇠뿔도 당기면 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뿔 당기면 빼라 그런 말은 없어도 자 그런 말들 풀레자라든지 또는 쇠뿔도 당기면 빼라 이런 흔히 쓰이는 속담 이런 데에서 보듯이 그렇게 보면 양보다는 이게 소뿔로 생각하기 합당하다 이게. 그래서 고문자에 이렇게 보이는 요 글자는 뿔은 뿔인데요. 소뿔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보이고요. 그리고 한자가 중국문학에서 성숙이 된 문자니까 중국에서 흔히 보는 소인 소뿔로 생각이 돼. 소뿔. 아니 물소뿔. 물소뿔이요. 우리가 여기 소자의 고문자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됐어요. 이런 고문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뿔이에요. 뿔. 이렇게 소뿔. 소의 형상 이렇게. 이 소뿔 갖다 표현했다고. 그 뿔을 갖다가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 길다란 물소뿔이요. 물소뿔을 표현했다고 했는데 그 뿔의 외형이고 요것은 뿔 속에 들어가 있는 무늬결을 갖다가 펴는 거거든요. 요 무늬결을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 알아야 돼. 현장에서 설명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전문 용어를 써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 있죠, 결. 결이 이렇게 뿔에 나타나는 이 결이 나무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여요. 나무 같은 데서 나무 같은 데 보이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나이테라고 그러죠? 나이테라고 그러는데 이 나이테를 한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이테를 한자로 바꿔서 이음절 한자로 바꾸면은 한 해에서 하나씩 나타나잖아요. 한 해에 하나씩. 그러니까 해년자에다가 동그랗잖아요. 바퀴처럼. 연륜이요, 연륜. 나이테가 연륜이요, 연륜. 한 해마다 바퀴 같은 자국이 하나씩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연륜이 깊다 그러면 연륜이 있다 그러면 오랫동안 그거에 경험을 쌓았다 그런 얘기요. 연륜이 많다 그러면은 오랜 세월을 뜻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좀 어려운 말로는 나무 목자를 써가지고 나무에 있는 이 결이잖아요. 결을 뜻하는 한자가 뭐예요? 예? 결을 뜻하는 글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나무 결이 이렇게 통했어. 이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열리지라고 그러죠. 열리지가 한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을연자에다가 그 다음에 니가 뭐예요? 다스릴 자죠? 가지 자죠? 이어져 있어요. 가지가 뭐를 통해서? 결을 통해서. 이게 결이란 뜻이 있어요. 결이란 뜻. 이게 다스릴 자인데 옥을 다스리잖아요. 옥을 다스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운 결을 드러내 보이잖아요. 옥을 다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옥 속에 있는 고운 결을 드러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결이란 뜻이 있잖아요. 지금 열리지라는 말의 리자가 결이요, 결을 이어준다 이거예요. 가지끼리.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무결도 있죠. 몽리라고 그래. 몽리. 사실은 몽리. 좀 어려운 말이지만 몽리인데 그 가운데 여기에 있는 요것도 결이 뿔에 나타내는 무늬결이란 말이에요.
이걸 뿔갑자를 써서 여기 윤자는 강윤이라고 그래요. 강윤. 우리 교재에 써 있죠? 강윤. 강윤이라고. 그런데 이 강윤이 왜 나타났냐 이거예요. 왜 나타나 이거예요. 이 나이트 나타나는 거 똑같아요. 사실은 나이트하고 나타나는 거 똑같은데 사실은 이게 홈이 파인 거잖아요. 이게 무늬결이 이게 홈이 이 뿔에서 옆으로 보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간 부위란 말이에요. 이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양분이 부족해요. 영양분이 부족한데 그러면 왜 영양분이 부족하냐 이거예요. 혼자 사는데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새끼한테 영양분을 뺏긴 거야. 그래서 임신기간 중에 결이 나타나요. 임신기간 중에. 임신주가 결이 나타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소뿔로 지금 봤을 때 소는 태어나서 1년 정도면 성숙이 돼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태어나가지고 1년 정도 되면 그래가지고 새끼를 만약에 뵀어요. 그러면 야들이 새끼를 갖다가 임신하고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람 며칠이에요? 280일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게 285일 정도 돼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사람 거의 한 5일 정도 차이밖에 안 돼. 야들이 1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늬로 봤을 때 이 무늬가 이렇게 이런 무늬를 갖다 이런 무늬를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 뿔로 봤을 때 이건 몇 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뿔로 봤을 때 몇 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2살이 아니죠. 그 두 살이면 나차마차 새끼를 뱉다는 얘기가 되잖아. 아까면서 얘기했잖아요. 태어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새끼를 가질 수 있는 성소가 된다고. 그럼 임신기간이 또 있잖아. 임신기간 1년 걸려. 그러고 난 상태에서 이제 나이테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를 갖다 무시장에 가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소 나이를 알기 위해서 이를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연령을 때 쓰는 연자가 나이령자가 이치자를 쓰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를 뜻하 연령을 뜻하는 말에 또 다른 말이 연치란 말이 연치. 올해 연치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쓰이는 연자가 치자가 그냥 이치자를 그냥 쓴단 말이에요. 막바로 이치자를 막바로 써가지고 올해 연치가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치자를 쓰는 이유가 이를 통해서 나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시장에서 소의 나이를 갖다가 이하면 튼튼한 소를 사야 되니까 소의 나이를 확인을 하면 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를 안 보고 뿔을 볼 수도 있어요. 뿔을 볼 수 있는데 뿔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두 개나 있으면 우시장에 소를 보신 분들이 몇 살로 보느냐? 4살로 봐요. 4살. 플러스 2야. 강년의 숫자에다가 플러스 2를 친 것이 그 소의 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소의 나이. 그러니까 지금 이 뿔각자의 문자만 그대로 보면 이게 4살 나이에 소뿔을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해야 돼. 네. 그리고 그 뿔의 무늬를 갖다가 강륜이라고 한다는데 그 형태까지 포함했는데 그것이 반듯반듯하게 되면서 오늘 막 자라고 있는 뿔을 별도로 피워놓고요. 호재로 별도로 피워놓고 그 다음에 각질화된 부분이요. 뼈처럼요 단단하게 바뀐 부분에 무늬리살을 갖다 반듯반듯하게 피워놓으면서 오늘날에 뿔각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한 번 올 때 하나 생긴다니까. 하나. 두 번 새끼를 낳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게 플러스 태어나서도 1년 크고 또 임신기간 뺀 것까지 포함시키면 나이 숫자가 된다. 이게 그 소가 태어난 나이 숫자가. 자, 어쨌든 간에 뿔각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자가 문화를 담고 있는데 뿔각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문화적인 정보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요 글자는 뿔이란 뜻 외에 뭐 겨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뿔이라는 것이
뭐 각자 모치 뭐 이런 말에서 할 뜻이죠. 뿌리 있는 것은 이가 없다 그러는데 소 같은 경우는 있죠. 소 같은 경우는 치가 아오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앞니고 이거 어금니란 말이에요. 소는 있죠. 소는 앞니가 있어요 없어요? 앞니가 있어요. 앞니가 있는데 문제는 그 앞니가 있긴 있는데 그 앞니 가운데 아랫니만 있어요. 아랫니만. 그래서 또 나온 말이 오무상치예요. 오무상치. 그러니까 풀이 야들이 윗니 아랫니가 다 있으면 풀을 뜯어 먹을 때 어설프게 뜯어요. 앞니 위아래가 다 있으면 그 상태에서 풀을 뜯으면 엉성하게 뜯는데 아래에 이가 있고요. 위에는 잇몸만 있으면 풀을 여기다 집어가지고 풀을 여기다 집어서 아랫니로 압박을 해가지고 꽉 물어가지고 뚝 뜯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는 앞니에요. 이게 앞니에 아랫니만 있지 윗니는 없어요. 윗니.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소를 많이 그리는 화가 누구예요? 이중섭 화가 있어요. 이중섭. 덩치가 큰 수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나라에서? 황소라고 그래요. 황소가 누렁소가 아니는 거예요. 누렁소는 황우지 황소가 아니에요. 황소는 한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한소요. 여기 하는 대전을 한밭이라고 좀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황소는 덩치가 큰 암소보다 수소가 더 커. 그래서 덩치가 큰 수소라고 하면 안 돼요. 수소가 표준어예요. 실자 붙이면 안 돼요. 덩치가 큰 수소를 갖다가 표현했는데 그 덩치가 큰 수소를 갖다가 이중섭이 많이 그렸어요. 황소 시리즈라는데 근데 이중섭 그 황소 많이 그렸는데 황소 1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이중섭이가 이 그림 그린 사람은 관찰 차리거든요. 윗니를 포함시켰어. 그걸 언급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쟤는 글을 쓰면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황소 1에 보면은 윗니를 표현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그림부터 뭐 그거 없었어요. 인지 깨달은 거야. 아 윗니가 누군가 뭐 가르쳐 줬거나 했겠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윗니가 없는 황소 그림만 그동안에 봐왔던 거야. 황소 시리즈 가운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네가 찾아줄게. 근데 어쨌든 간에 얘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하는데 이 범이나 뭐 이리득대 이런 것들은 이로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야들은 풀을 갖다 어금니로 씹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니에 윗니가 없는 상태인데 이 뿔로 방어를 하기도 해요. 야들은 상대를 물었던 이가 없으니까 위아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게 겨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겨루다 상대하고 뿔로 겨루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각축전을 벌이다 할 때 쓰이는 각자를 이 뿔각자를 쓰는 거예요. 저 고구려 고분벽가 보면 각저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각저총이라는 그 고분이 있어요. 각저총에 각자를 뿔각자를 쓰는데 왜 뿔 쓰냐면 그 신음이 나오는 거예요. 각저총이 서로 겨루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 고분에. 그래서 그걸 겨루다는 뜻의 각자를 써서 각저총이라고 한 거예요. 저자도 겨루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요 글자가 쓰여지는 말들이 각자무치라든지 뭐 이럴 때도 쓰이지만 각축전할 때도 쓰이고 우리 지금 책에 보면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맨 위에 성부 시작해 놓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배우는 한자만 배우면 안 돼요. 한자가 쓰여지는 어휘들에 대해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교양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요. 교각사로 일본의 교각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왜 문제를 써놨냐면은 왜 이 글자를 배우지? 왜 이 글자를 알아야 되지? 거기에 타당성을 갖다가 부여하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게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뿔각자를 관심을 가져라 이거이고 뿔각자를 통해서 이런 어휘를 신경 써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이 교각사로라든지 또는 그 옆에 문제를 보면
와각지쟁 이런 말들 있잖아요. 와각지쟁이 각자가 뿔각자 아니에요? 이런 데 쓰이는 글자가 뿔각자예요. 뿔각자. 자, 뿔각자에 대한 설명이요. 거기다 덧붙여서 그 어휘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풀이가 돼 있어요. 빙산일각 또는 기모토각 이런 것 있잖아요. 기목토각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거북이에 털럭 토끼에 뿔 그러니까 토끼한테 뿔이 없잖아요. 거북이에 털이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 이르는 말이 기모토각인데 이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어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신경 써서 알아두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이 뿔각자에 대한 설명인데 이 뿔각자가 부숫자이기 때문에요. 이 글자가 어떤 글자에 달라붙으면 다 뭐 찌를 촉자는 거죠. 뿔로 찌른다 이거죠. 찌를 촉자 뭐 이런 글자에서 부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 뿔과 관련된 뜻이에요. 자, 뿔각자 설명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부숫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부숫자는 교재에 보면은 008번으로 되어 있는 글자인데 바로 이 글자네요. 이걸 흔히 방패간이라고 부르죠. 자, 요 글자는 뭐 간지자와 관련된 글자라든지 그 위에 문제를 보면 간지자라든지 또는 한우 충동의 땀 한자 뭐 이런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는 글자인데요. 요 글자의 형태가 고문자는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책에서 보면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고문자에서 점은 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죠. 그것이 소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것이 오늘날 글자로 이렇게 정형화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뭐 갈라진 형태의 뭔가 묶어진 형태예요. 선으로 이렇게 펴는 거지. 이거 뭐이냐? 본래부터 이게 방패는 아니고 원시적인 형태의 무기예요. 원시적인 형태의 무기인데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뭐 맹수를 만나거나 또는 상대 적을 만났을 때 맹수나 적을 갖다가 제압하기도 하고 또는 막기도 하고 뭐 하는 도구예요 지금. 원시적인 형태의 무기. 그러니까 이 갈라진 부분은 어떻게 돼요? 나를 향해서 달라드는 맹수를 갖다가 탁 쳐낸다거나 또 찍어 누른다거나 나를 향해서 달라드는 적을 목을 갖다가 이렇게 밀친다거나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무기로 막기 때문에 막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막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게 막는 거 방어잖아요. 방어. 최선의 방어는 뭐예요? 공격이에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최선의 방어는. 그러니까 이게 막는 것이 곧 상대를 갖다가 공격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공격하는데 공격하다 막다의 상대가 공격다의 비슷한 뜻으로 범하다 이 뜻이 있어요. 범하다. 상대 범하는 거예요. 지금 쳐서 범하는 거. 이게 반훈이죠. 지금 반훈. 반대 뜻이잖아. 막다 범하다. 반훈. 반훈 그동안 많이 설명했어. 이것도 그 병 나을 육자 병고 요 글자가 병이 낫다고 그러지만 병이 들다는 뜻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병 낫다, 병이 낫다 이런 뜻도 있지만 병이 들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경우가 치유요. 치유를 갖다가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병이 드는 건데 서로 붙어가지고 병이 드는 상황이야. 떨어지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유착이에요. 유착. 유착도 이 글자를 쓴단 말이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논해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논해에서도 나한테 난신이 있다고 할 때 그 난자를 어려운 난자를 쓰는데 그 난신을 어떻게 푸냐면 어지럽게 하는 신화가 아니고 다스리는 신화야.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화가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신화. 이것도 뭐예요? 어지럽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많이 알고 있는 양약자도 약이라는 것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지만은 이게 독이라는 뜻도 있어요. 독이라는 뜻도 있어요. 독. 약에 병을 낫게 하지만 사람 죽이게 하는 독이라는 뜻도 있어요. 반원이 작용한 거예요.
뭐 넘어질 많아요. 찾아보면 반원에 쓰니까 넘어질 골자 골길 뭐 할 때 골기대임 할 때 넘어질 골자가 일어날 골자가 되기도 해.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죽은 거지. 근데 대부분 일어나자 죽지 않는 이상은 다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한자에 이렇게 반원이 작용하는 글자들인 것처럼 이것도 서로 반대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 뜻이 있고 막는데 이게 막기도 하고 상대를 갖다가 범하기도 하는 무기의 일종인데 막는데 후대로면서 진짜로 전쟁터에서 적국과 싸울 때 막는 무기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방패죠. 거기서 방패라는 뜻이 나오고 범하다는 뜻도 있죠. 범에 가서 상대를 범했으면 우리가 맹수를 갖다 범했다면 그 범에서 그걸 잡았어. 그러면 그걸 뭐예요? 구한 거야. 그래서 구하다 그런 뜻도 있어. 구하다.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간절히 구해. 그러면 간구하다 할 때 쓰는 글자가 있잖아요. 간구하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바로 이 한자예요. 지금 간구하다 이렇게 사랑을 간구하다. 누구한테 어떤 연인한테 사랑을 간구하다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간구. 범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뭐냐면 간섭하는 거야. 간섭할 때 쓰는 간자가 바로 이 글자란 말이야. 간섭. 뭔가를 관여해. 그럴 때 쓰는 간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 다음에 막다의 뜻으로 쓰인 경우가 어떤 경우는 저 집 주변에서 집 바깥으로 떨어지지 저 옛날에 형편되는 사람들은 기와집 같은 걸 지금 살고 기와집 마루 같은 거 있으면 마루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럼 그 옆에다 뭘 덧대요? 난간을 덧대죠? 네. 그 난간의 간자가 난자가 바로 난자가 어떻게 써야되나?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해요. 난간 이렇게 써요 한자로. 이게 막는 거예요 지금 막는 거 떨어지지 않게 그럼 옆으로. 자 그런데 막는 무기 방패의 뜻을 지니게 되면서 그 방패의 뜻으로 오늘날 흔히 쓰이고 방패로 쓰이는 말로는 뭐가 있어요? 구국의 간성. 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성이 된다 이게 구국의 간성. 이럴 때 쓰이는 한자가 방패. 근데 그 중에 쓰임이 맞는 방패가 안으로 오늘 지쳐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자, 이 글자 고문자를 보면은 막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무기였어요. 그런데 막다에서 생겨난 방패, 구하다에서 생겨난 구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오늘날 익히 쓰이는 방패 뜻으로 쓰고 있는 것뿐이다 이거. 자, 그래서 방패 간자의 설명기까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 방패 간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 음역하는 글자를 부시잘 다 하고 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 합리적이지 못해요. 효율적이지 못해. 그래서 이 차후에 다 배우니까요. 그걸 감안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뭐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에 보면 이어지는 어휘들이 나오는데 맨 먼저 책펜을 간자가 나오네. 책펜. 성칼도가 달라붙었어요. 자, 부수잘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 칼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무나 대나무 같은 경우를 갖다가요. 칼로 잘라내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옛날 글을 써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로 대나 나무 쪽을 내가지고요. 이 책을 만드는 상황을 내서 책펜을 간자고 출간이나 뭐 발간 이럴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육다론이 달라붙었어요. 육다론이 달라붙으면 이 육다론은 고기 육자가 바뀐 글자 아니에요? 이게 고기란 뜻의 육신, 고육지책. 나는 육중하다 이게 나는 몸이 육중하다 이게요. 고기가 무거운 거예요. 몸이 무거운 거예요. 뭐. 그 사람 참 육중해 보여. 그러면은 고기가 무거워 보여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몸이 무거워 보이는 거죠. 몸이란 뜻이 있어요. 몸. 육신의 육자. 고기를 괴롭히는 계책이 아니야. 몸을 괴롭히는 계책이라고. 그래서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은 몸과 관련된 글자들이 많다니까요. 예. 강간자뿐만 아니라 뭐 내내자라든지, 뭐 배복자라든지, 뭐 허리요자라든지, 뭐 쓸개담자라든지 몸속에 들어가면 쓸개담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들을 보면 다 여기에 달라붙은 글자들 이 글자라면 이것도 몸의 일부와 관련돼 가지고 방패간자가 음역하면서 몸의 음과 똑같은 받침 간이요 침묵의 단계라고 하는
간간제 간암 간염 뭐 할 때 쓴 글자. 간단상조 뭐 할 때 쓴 글자. 우리 지금 그 제시된 공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만 꼭 중요한 것만 이거 치는데 간단상조 간이나 쓸개가 가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과 관련된 거죠. 마음끼리 서로 비춰보는 거예요.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서로 비춰보는데 이게 시험이 나와요. 그런 거에 신경 쓰라 이거죠. 그 다음에 계집여자가 달라붙은 글자. 간은 간인데 계집여자가 달라붙은데 한자가 남자 중심의 사이에 쓰이기 시작한 자예요. 계급 사이가 시작되고 계급 사이가 힘의 논리가 집입되는 사이 아니에요. 한자가 쓰여진 때가 계급 사이가 시작된 때란 말이에요. 청동기 시대고 계를 같이 오고 계급 사이하고 괴를 같이 하는데 계급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힘의 논리가 집이된 사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힘의 논리가 집이된 사이에는 여자 남자를 두고 보면 남자 중심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의 사이가 북의 사이로 바뀐 거죠. 그 남자 중심에서 여자를 보내다 보니까 여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계집여자 새긴 글자.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통하는 글자예요, 사실은. 이게 간살간인데 이것도 간사단 뜻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이제 별도요. 범할간 잘못을 범한다 해서 범할간 자죠. 뭐 미워할 질자 이런 글자를 계집여자를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질투를 여정하는 것도 아닌데. 해로울 빵자 이런 글자지. 모방자가 음역하면서 계집여자에 의해서 해롭다는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 대표적으로 인정되는데 그게 문화가 한자가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문화가 아주 옛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생겨난 글자이기 때문에 오늘날에서 되바꾸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 약속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안 좋은 뜻이 범하다 이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간신이라는 데 간흥, 농간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나무가 달라붙었어요. 대중머리. 간흥간인데 대중머리 달라붙죠. 뜻이 대나무인데 대나무가 길잖아요. 긴 대나무를 갖다 장대라고 해요. 장대간지. 그 장대 끝에 쓰있으면 굉장히 위태롭겠죠. 그래서 난 말이 백척간도예요. 백척간도. 시험에 나오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백척간도 오면 또 하나 더 어휘를 갖다가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데 삼음절의 어휘 백척간도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일보. 진일보가 백척간도 뒤에 이어지는 말이라고. 진일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걸고 그걸 무릅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진일보예요. 진일보. 하여튼간 그 백척간도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무 목자가 달라붙은 글자예요. 간흥간인데 나무와 관련돼서 몽둥이 간자예요. 몽둥이 간자인데 요 글자는 나무 목자에다 가물 한자예요. 이게 가물 한자 뒤에 나와요. 가물 한자를 붙여도 같은 글자라는 걸 알아두시고 요 글자가 이제 조종간에 쓰이는 글자네요. 조종간을 잡는다 이때 쓰이는 간자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음이 바뀌어가지고 간이 한으로 바뀌어서 간이 한으로 바뀌는데 기역자가 희역자인데 이건 아음이고 이건 호음이란 말이에요. 기역자는 아음이고 희역자는 호음인데 아음과 호음이 조음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 입속에서 그런 거야. 그 해부가 조음 위치가 비슷하다는 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게 그 해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기희 해보면 거의 음의 입속에서 변화가 없잖아요. 그 조음 위치가 비슷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입속에서. 그래서 한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기역과 희역의 변화가 많이 나는데 호흡이 이음가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아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칠 간자가 눈목자가 달라붙은 순간 눈한자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뒤에 나와요. 한인데 우리 책에 보니까요. 날일자 삼수변이요. 삼수변이 이렇게 달라붙는데 간이 한으로 바뀌면서 물은 물인데요. 이게 물숫자가 바뀐 글자죠. 물은 물인데 몸에서 나오는 물 가운데 땀이었다. 땀은 한정막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발한작용 뭐 할 때 쓴 글자. 다 한정. 저 땀 안 흘리고 먹고 살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혼자서 못해. 그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선선한 그늘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 내라 뭐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 그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안 입을 자, 땀 안 자. 땀 빼지 않고
쉽게 살라고 하는 무리들이다 이거예요. 불안다. 자, 그 다음에 날일자 오고요. 날일자 오고 방패간자 쓰세요. 방계자 행태를 하려고 하니까 날일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괄호할자처럼 쓰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날일자가 괄호할자처럼 있는데 날일자에 의해서 해가 떠 있는 해가 365일 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물게 되겠죠. 그래서 가물단 뜻이고 방패간자가 하게 된 거죠. 한 발이 들었다 할 뜻이겠지. 옛날에는 귀신 같은 존재가 심술을 벌여가지고 가뭄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뭄 귀신 발자를 써서 가뭄 귀신 발자 한 발이라고 한다. 이 가뭄 귀신 발자인데 가뭄 귀신 한 발이 들었다. 이럴 때 쓰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드물 한자가 나왔네요. 이것도 부숫자를 갖다가 미리 배워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이는 요글자가 뭐냐면요. 이 그물을 내서 이렇게 그물을 갖다가 피는데 여기서요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는 빤빤해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이게 다 그물한자. 아니 그물망자. 이게 다 그물망자. 이게 이렇게만 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물망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물망자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이 형태로 많이 쓰는데 허물자자 이런 데서 보시죠. 아니 세금을 납자 이런 데서 보시죠. 세금을 납자예요. 세금을 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그냥 두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 만들어 써야 되는데 만들어 쓰려면 이렇게 펼쳐놔야 돼. 버려놔야 돼. 그래서 버릴 납자들이 버릴 납자. 벌릴라 하면 안 된다고 써요. 버릴라. 늘어놓는 상황. 나열을 때 쓴 글자. 거기 주로 요 형태로 쓰이는데 요 형태로 쓰이는 것이 많지 않아요. 딱 거의 유일한 글자예요. 오늘날 익히 쓰이는 글자 가운데 그물망자, 요 그물망자의 붓을 쓰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글자예요. 거기에 한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실력 갖고 있는 사람들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제가 국가공인 시험에 국가공인 자기 시험 급수 시험에 출제 위원이었잖아요. 저한테 출제 의뢰 가운데 저도 실질적으로 국가공인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 문제 내죠, 저도. 근데 이 글자가 또 유익에 쓰이는 의의가 바로 뭐냐면 뭐를 갖다 드문드문 심은 데서 나온 드물이자가 있어요. 드물이자. 우리가 오늘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 쓰이는 이 희한한 일인데 이게 드문 일이 벌어진 일이야 지금 사실은. 이게 벼화자에 벼를 드문드문 심은 거라니까요. 이 드물희자, 드물한자 이게 지금. 이게 시험에 그래서 종종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초녀헌자예요. 초녀헌자인데 한이 음이 좀 바뀌어서 술의 거자가 달라붙은 순간 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술의 거자가 되고 원래 이게 술의 헌자가 돼야 돼. 술의 헌자. 또는 술의 가운데에 술의 일부 가운데 술의 끌채가 있어요. 끌채. 술의 자체를 갖다가 마수에다가 메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갈 때에 이 길다랗게 여기 끌고 가는 채가 있는데 그 끌채가 이렇게 마소의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나 말의 몸체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의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바퀴 위에다가 술의 바탕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 바탕에서 끌채를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요것은 높고 이게 바퀴가 다리의 길이에 맞춰서 바퀴가 되면 이게 또 서로 맞춰지는데 바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느려지고 잘 뒤집어져 빨리 움직인다고 지금 수레가 원래 전차로서 쓰임이 있는 글자인데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엎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바퀴가 크면은 속도가 느려지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쉽게. 그래서 바퀴를 낮추고요. 바퀴를 작게 한다고 치면은 이게 뭐예요? 끌채가 이게 바탕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끌채가 오고 이게 높이가 안 맞아. 그러니까 끌채가 어떻게 돼요? 가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멍에를 말 등에다 멍에를 얹어가지고 거기다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 끌채가 이렇게. 그런데 바로 그 부위와 관련돼 있어 이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용된 나무가 집에 추녀 부분에도 사용돼. 추녀 부위도 이게 높이 들어오는 거 추녀 이렇게 이게 추녀. 그래서 이게 수레 또는 수레의 끌채와 관련돼 있는데 그게
초녀 부분에서 쓴 게 이게 초녀라고 쓴 게 초녀. 초녀라는 뜻으로 써요. 이게 수레와 관련돼서 쓰이는 말이 초원이에요. 초원. 옛날 높은 벼슬아치들이 이런 끌채 이런 형태의 끌채를 갖다가 이게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게 앉는 거죠. 초헌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높은 벼슬아치 타고 다니는 수레가 있어요. 그걸 초헌이라고 할 때 쓰는 헌자를 이 글자를 쓰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이 글자 갖고 있는 본인이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초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초년이고 초녀가 있으면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집이 있다는 게. 그래서 동헌 뭐 할 때 쓰이는 헌자가 되고 이게 높아요. 이게 한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높다 그런 뜻인데 헌한 장부의 헌자가 그래서 이 높다는 뜻과 관련돼 있어요. 자, 이럴 때 쓰이는 이렇게까지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헌자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쓰이는 글자예요. 이렇게 쓰면은 간이 안으로 바뀌면서 이게 언덕과 관련되기 때문에 언덕한자예요. 근데 호자로면서 뜻을 좀 더 분명히 한다고 몇 살 한자 붙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언덕이 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덕한자인데 이게 뭐 해안선 할 때 쓴 글자예요. 동해안, 서해안 할 때 쓴 글자예요. 그 다음에 그 언덕한자에다가 이 언덕한자 이렇게 쓰이는 언덕한자에다가 불화자가 달라붙어서 쓰이지는 글자인데 불화자가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글자의 음역할자를 빼고 어울자를 빼고 거기다가 불화자를 주면서 이렇게 쓰이는 글자인데 아니 산 과일이 과실이 된 거지 아니 산이 될 수 있잖아요. 과일 과실이 돼서 산, 잔, 찬 이렇게 되고 구경과 반작용에서 단이나 탄이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 탄까지 온 거야, 탄. 그래서 불타고 남은 숯이야, 숯. 숯한테. 불타고, 불화자가 여기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불타고, 불이 계속 탈 수가 없잖아. 언젠가 꺼질 거 아니야. 그건 꺼지고 나면 거기서 남은 숯이야, 숯. 그 남은 글자가 음역할자. 이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잘못 설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글자를 갖다가 몇산자하고 재회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잘못 쓰는 사람이 산에서 불타고 나면 재가 숫이다. 이게 재회자가 되려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재회자는 어떻게 써야지 하면 이렇게 써줘야지 재회자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 언덕한자에다 불화자를 붙인 글자. 이 글자가 재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글자가 재회자예요. 사람들이 글자를 이게 나온 걸 조금 들여서 이렇게 조금 줄여 쓰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잘못 써버리는데 재회자 쓸 때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 재회자가 손으로 불타고 나면 불을 휘짓고 있는 데서 나온 글자거든. 근데 이걸 재회자로 잘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회자 이건 재회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산에서 난 재가 수이다고 그렇게 엉터리 설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고문자를 보면 알아요. 고문자. 재회자가 돼서 그 재회자는 손이라는 게 손. 분명히 이 글자 고문자로 언덕으로 돼 있어요. 언덕. 그래서 숫한자를 갖다가 몇산자와 재해자라고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이게 언덕한자에 생략된 방패한자에 생략된 형태의 불화자가 합쳐진 글자로 설명해야 돼요. 아니 탄까지 온 거예요. 연탄을 때 쓰인 글자예요. 뭐 탄소할 때 쓰인 글자.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도탄지구나 빙탕불상용이 있는데 밑에 설명 나와 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 관련된 도탄지구라든지 또는 빙탕불상용이요.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상황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런 데 쓰여지는 글자가 이 숫한자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패간자 두 개가 합쳐진 글자예요. 우리 지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지워도 상관없어요. 자료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방패간자 중에는 평평할 견이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다시 이제 다른 글자 두 개 있어요. 방패와 관련돼 가지고 평평하다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자가 돌석자가 달라붙은 순간 견이 연으로 바뀌면서 돌에다 간다고 해서 관련자고요. 그러니까 연마하다 연자매할 때 쓴 글자예요. 연자마요. 이 글자는 오늘날 간략해서 그냥 막바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두 개, 방패간자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그다음에 고을연자 같은 것이 있고 사람 이름 개진자가 달라붙어가지고요. 고을연자가 있고 근데 대나무가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이제 견이
마지막 종성이 탈락되면서 이 몸이 하나 표가 돼가지고 개까지 왔는데요. 한자 가르친 사람은 안 해야 돼요. 이게 대나무로 만든 비녀와 관련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옛날 뭐 협병 관련 사람 옷 같은 걸로 뭐 대갓집 이뭐 처자들 같은 경우야 뭐 옷 같은 걸 사용하고 있지만은 대나무 같은 것으로요. 만든 비녀라고 생각했는데 계례라는 말이 쓰이네요. 계례가 그 여자들 있죠. 옛날 성인식이에요. 여자들 성인식. 남자들은 20살이 되면 상투를 틀고 갓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관원상제의 관례잖아요. 관례. 그렇죠? 갓관자 갓을 쓰는 남자들은 20살이 되면 관례를 치러요. 관례. 근데 반면에 여자들은 갓을 쓰는 게 아니고 쪽을 짚고 비녀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 비녀요. 그 비녀. 그 관례 상대가 되는 게 계례란 말이에요. 계례. 그 여자들 계례를 몇 살 때 해요? 15살. 그러니까 계례를 했다는 것은 시집가도 될 나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계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 15살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16살 때부터는 개가를 이제 하는 거죠. 계례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쉬는 시간 갖고 난 다음에 그 칠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